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들 주무시고 계시겠군요. 오늘 기법교육생들 출강이 좀 장거리가 좀 있어서 다녀온 바람에 좀 늦었는데요. 상당히 좀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지만은 그래도 조금 마무리를 좀 하고 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뭐 복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귀는 하지 않고 오늘 시장과 내일 미션 종목들만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 보기 전에 우리가 늘상 하는 거, 내일은 며칠입니까? 11월 10일. 오늘이죠. 따지고 보면 날이 지났으니까 화요일이고. 자, 이제는 뭐 월초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물러설 수 없는 이제 한판성을 매일매일 펼쳐야 되죠. 자, 내일 미션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뭐 이런 관련주들을 트레이딩 개념으로 잡고 해야 되느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급등주 시장 개념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늘 같은 그런 현상, 오늘 같은 거 뭐 둘러보면 일단은 뭐 태양광 쪽 애들이 모습은 좋았죠. 태양광도 당연히 신성 ENG, 대성 파인텍,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현대에너지, S에너지 뭐 다 좋았죠. 풍력주도 좋았습니다. CS 베어링, CS 윈드, 뭐 그리고 뭐 스페코도 마찬가지였고 상강 MNT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배터리주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전기차 상신전자, 신성델타 뭐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았고 케미칼 쪽도 좋았죠. SK케미칼도 롯데케미칼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급등주 시장에 우리가 하는 어떤 흐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러한 종목들은 뭐 이미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 새롭게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에는 지금 현재의 흐름에 다른 어떤 바이든 관련주들을 추적을 하고 공략을 하고 그러기에는 무리감이 있다는 거죠. 당일 하루는 어떻게 먹고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다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다음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종목 수가. 잘못하면 널뛰기 매매가 된다는 거죠. 태양광, 뭐 신재생, 친환경, 배터리, 전기차, 뭐 말이 하나 방대하고 물건이 많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빨갛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죠. 이런 날에는 급등주 시장은 재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빨갛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관련주들을 뭐 한 종목주도 공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널뛰기 매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뭔가 이슈가 있고 시장은 뭐 급등을 하고 뭐 좋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겠죠.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뭔가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유를 하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먹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조차도 지금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개념이 없이 들어가면 매수 매도가 항시 손발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장에는 그냥 쉬죠.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좀 쉬는 날이 많습니다. 다 빨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의 바이든 관련주들을 차분히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지금의 급등한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올라온 종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회자가 되어 왔던 종목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많았기에 미리 아주 선점을 해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막 지금 뛰어들기는 안 좋죠. 물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글로벌 흐름이나 우리나라 정책적인 흐름이나 문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런 정책이나 다 좋습니다. 다 미래지향적이니까요. 또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제는 전기차도 활성화돼야 될 거고, 풍력을 통해서 뭘 우리 또 얻어야 될 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은 집약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집약이. 파워가 있어야 되고 집약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대한 흐름을 가진 것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에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저 종목 하시는 거야 상관이 없겠죠. 없겠습니까? 본인들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급등주 시장을 논하는 저로서는 지금은 굳이 하려면 스윙 쪽으로 마인드를 잡고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럴 만한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당선 축하 흐름으로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하고 또 우리는 우리 것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도 계시고 사업주도 계시고 나름대로 트레이딩 개념보다는 약간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자기 성향에 맞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시장을 조금 뜯어봅시다. 전체적인 섹터를 한 4가지 섹터로 꾸며보겠습니다. 내일 종목을 하는데 뭘 전체적으로 시장을 둘러보나 이렇게 하지만 중요합니다. 항시 뭔가 시장의 흐름이 좀 혼조할 때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 시장을 여태까지 월초에 끌어왔던 종목들은 신규주를 비롯한 상장주였죠. 신규 상장주. 자, 그리고 항시 코로나는 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 말이죠. 자, 지금은 바이든이란 키워드를 가진 뉴딜, 이것은 우리나라하고도 같이 붙어져 있는 거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것도 붙어 있죠. 다음은 개별 개별 이슈. 자, 이렇게 4개로 한번 압축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 자, 신규주부터 보지 말고 개별 이슈부터 봅시다. 개별 이슈는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게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을 해주는 것은 트레이딩 하는데 가장 기본이죠. 자, 두 번째로 바이든을 봅시다. 바이든 관련주는 우리나라 정책주와 같이 물려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단점은 너무 방대하죠. 그 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보유를 하고 장기로 가야 될지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될지 승부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방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뭘 같은 것을 거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
기존 바이든의 뭐 재료, 뭐 문정부의 재료와 개별 일수가 같이 합쳐지는 종목들이 가끔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들을, 그리고 플러스 신선해야 된다. 아주 신선한 놈. 아직까지 때가 안 묻은 신선한 종목이 새로운 개별 이슈를 가지고 이런 바이든 관련주나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맞는 어떤 종목이 나타나면 그런 종목은 참 좋죠. 그런 종목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는 잘 트레이딩을 잘 안 하죠.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관련주 그렇고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 뭐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령 코로나에 백신이 나오고 뭐 치료자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고 한들 아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나 향후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지난한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전 같으면 하나의 그때 바이러스 관련주로 뭐 취급을 하고 뭐 종식이 되면 땡 하고 뭐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면 또 우하고 그랬죠. 근데 코로나는 그러한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궤를 뛰어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극대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코로나는 그냥 바이오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일단은 코로나와 바이오는 같이 봅시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뭐 바이든이나 뭐 이런 지금의 개별 이슈도 좋지만은 앞으로 트레이딩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은 저는 이 바이오 쪽을 계속 주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응집력이 있죠. 파워가 있고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상승폭이 나타나면 상승폭이 크죠. 그래서 즉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한 종목을 거래를 해도 어느 종목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SK케미칼이 올라갔다. 참 좋습니다. 모습도 좋고 차트도 좋아요.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재료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11%까지 올라가지고 9.9%로 맞췄어요.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44만 9천원 45만짜리라 말한 말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이게 400만짜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상승하는 어떤 강도 그리고 스펙트럼을 넓히는 어떤 힘들이 바이오 쪽 애들 뭐 얘도 뭐 따지고 보면 바이오는 바이오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우리가 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단 말이죠.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도 좋다. 오늘도 잘 갔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도 뭐 좋다. 좋지요. 하지만 힘의 강도나 세기, 관심도는 역시 바이오 쪽이 제일 낫죠. 현재로서. 이번에 신규주 쪽에서 상당히 월투를 다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신규주 쪽도 따지고 보면 박셀이 끌고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 박셀이 끌었죠. 뭐 이놈도 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런 한 네 가지 흐름을 섹터로 꾸밀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또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미션 종목들은 조금 다양성 있게 몇 가지를 좀 섞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일에 맞는 종목 그런 것을 탁탁 꼬집어서
낼 수는 없겠죠. 유사 종목과 약간 궤가 틀린 모습을 가진 종목이라도 한번 내일 미션으로 한번 보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름을 좀 적어보죠. 센코는 내일 한번 더 합시다. 오늘 센코가 14%대인가 나왔죠. 시가가.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 그 사문의 실전 운용법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침에 시가를 높게 띄우는 것은 약간의 그럴듯한 명분은 있어야 되지요. 오로지 오늘 시가는 전일의 시간에서 영양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지요. 기대감으로. 전일 시간에서 8%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전일 시간에 8% 올라간 이유가 제가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시장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갔을 뿐이에요. 뭐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시간에서 이걸 샀다면 아침에 14% 주면 안 팔아먹겠습니까? 그럼 전일에 꼬리에 공략을 했다면 아침에 이렇게 주면 안 팔아먹겠냐고. 팔아먹거든요. 당연히 매도세가 많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가죠. 자, 센코는 내일 또 한 번 더 봅시다. 시간에서 0.3% 올라 있습니다. 0.3% 올라 있는데 오늘 꼬리가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5%예요. 종가는 플러스 1%죠. 그럼 꼬리가 이게 뭐 한 6%짜리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에서 플러스 0.3% 올랐으니까 뭐 6, 7%뭐 봅시다. 그까지 쳐가지고 굳이 승부를 걸고 막 달게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이 꼬리 안에서 분할로 한다. 천천히 해서 받아주고 하락을 하면 받아줘서 이 꼬리 안에서 받아주되 우리가 항시 말하는 거 전일에 꼬리를 깰 때는 미래는 시 틀고 나온다. 그럼 6%짜리 꼬리니까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 뭐 아무리 뭐 손실을 봐도 한 3% 정도 손실 잡으면 되겠죠. 살아나면 가만히 홀딩을 해보면 되겠죠. 다음은 노바텍 한번 봅시다. 특별히 강한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 차원도 그렇고 흐름을 아주 좋게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죠.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직 크게 손을 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차트를 줄여보면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부터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계속 앞에 꼬리로 탁 치고 올라갔죠. 꼬리로 올라가면 못 간다고 그랬죠. 꼬리를 치고 돌파는 했습니다만 못 가죠. 다시 미끄러졌다가 이제 다시 돌파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돌파를 합니까? 봉으로 돌파를 하죠.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봉으로 돌파하는 것. 여기도 봉으로 돌파하는 모습. 이런 걸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노바텍은 내일 시간에서는 1.2% 뭐 별로 그렇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한 번 더 내일 양봉을 더 연출해 주면 참 좋겠죠. 양봉이 많이 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일 화요일이니까 뭐 오늘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3%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어제는 7%, 어제도 5% 이렇게 많이 오르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근데 뭔가 탁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구역구역 이렇게 3%, 2%,
3%, 1%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나온 종목들을 많이 둘러보면 서둘지 말고 이거는 항시 쓰인 개념입니다. 다음은 알루코 봅시다. 뭐 전기차도 뭐 수혜자라고 하니까 안 보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전기차도 수혜주가 많죠. 사실은 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건 제가 같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추천주에 올려져 있었던 종목인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그냥 뺐습니다만은 알루코는 전기차 뭐 좋습니다. 근데 알루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구충제 관련주도 막 뜨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인상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면 좀 따라가 줄 필요성은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같이 쌍끌이로는 담아줬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쌍끌이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태양광 뭐 그리고 풍력주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죠. 그래서 알루코를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격에 맞는 애들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M2N. 끼가 있는 종류 딱 차트를 보면 여러분 딱 끼가 있죠. 이렇게 이 상을 칠 줄 아는 놈을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면 몇 년 동안 상한가 한 번은 못 친 종목들 수두룩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분들은 따라 붙질 않아요.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까? 뭐 세 종목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상이 좀 붙어 있는 애들을 공략 순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재료에 뭐 비슷한 어떤 단가에 있는 애들을 중에서 어떤 하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 때는 말이죠. M2는 뭐 그린 관련주로 아마 뭐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 투자한 회사가 뭐 어떻고 뭐 그린 관련 회사고 어떻고 바이오가 어떻고 하네요. 덕분에 오늘 17.8%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2% 정도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죽으려고 하는 놈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죽으려고 하는 놈이. 제가 흔히 말씀 잘 드리는 거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데 자가를 살살 깔아주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딱 잡아주고. 자, 그래서 몸을 반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같이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양봉 하나만 더 지켜 세워주면 요점 이거 금방 넣거든요. 그래서 M2N도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는 2.4% 올라 있습니다.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올라 있는 폭이 있으니까. 다음은 KPM테크. 얼마 전에도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죠.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 조금 반등을 내줬습니다. 뭐 재료는 고만고만한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인데 기관들이 오늘 같이 좀 넣어주고 외국인도 같이 쌍끌이 넣어준 점이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서둘지 마시고 시간에서는 1% 정도 올라 있어요. 서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분할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엉덩이를 털어주는 종목들은 굳이 당일날 묶고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KPS 생명과학은 제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뭔 일이 있어서 뭐 어째서 이걸 팔았는가 11월달 마무리된다고 팔았는가 아마 그때 월말이라고 팔았는가 팔아버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가지 하다가 그냥 신경을 끊었는데 까먹어버렸는데 보십시오. 꼬리 부분에서 엉덩이를 털어주지요. 그래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KBS 생명과학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화이자 쪽이 앞으로 백신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관련주는 KPX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출된 게 없기 때문에 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가를 깔아주고 몸을 일으킬 때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KPM테크도 뭐 나름대로 재료는 있죠. 내일 한번 봅시다. 움직여 줄지. 다음은 N2텍을 한번 봅시다. N2텍은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나갔던 종목인데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놈 역시도 뭐 관련주에는 잘 엮여져 있습니다. N2텍은 얘는 모더나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예, 요즘 모더나도 이름이 오르락가르락 하니까 이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27%까지 올라갔다 16% 마쳤거든요. 27%까지 올라 뉴스 때문에 올라갔는데 근데 오늘 보면 기관들이 느닷없이 샀단 말이에요. 잘 안 사거든. 안 사는데 오늘 느닷없이 사더라고. 그래서 내일 한번 봅시다. 이 종목도. 그 다음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보죠. 특별한 뭐 큰 흐름은 없습니다만은 내일 좀 반응이 좀 나타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은 어차피 뭐 같은 배터리 관련주라도 자회사가 뭐 국내 상장 재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크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나타내 주진 않았습니다. 시간 나온 것이 3시 59분에 나왔거든요. 3시 59분에 나왔는데 크게 시장은 크게 반응을 내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가 없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2조짜리 뭐 어떻게 하는데 내일 한번 봅시다. 이놈은 그냥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뭔가 뭐 움직임이 좀 다다다다닥 나타나면 그때 한번 달라붙던지 하고 그냥 한번 보세요. 시장의 반응을 나타내 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뚱맞은 종목 하나 합시다. 삼성중공업 예전에 많이 뭐 시장에 많이 알려졌던 종목인데 두산중공업도 오늘 모습 좋았죠. 세진중공업도 좋고 삼성중공업도 좋고 삼성중공업이 좀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보셔도 돼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기간이 260만 주 쭉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담은 적이 없거든요. 270만 주 가까이를 담았고 외국인도 158만 주를 담았는데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재료 같은 건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종목들은 보는 게 좋죠. 단지 단점이 삼성중공업은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호가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호가가 가볍거든요. 갈 때도 잘 가는데 좀 무거워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좀 생뚱맞게 혹시나 삼성중공업 같은 게는 지금 단일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엔 적합진 않아요. 그래서 꼭 한번 좀 요상한 모습을 볼 때는 이런 애들은 뭔가 조금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4% 정도 올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중공우하고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보세요. 다음은 하나솔루션 쪽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하나솔루션 우예요. 우인데 하나솔루션 자체적으로도 오늘 많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같이 좀 붙어서 봅시다. 하나 쪽에는 뭐 수소, 뭐 풍력, 뭐 태양광, 풍력은 아닐라나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주가 잘 지급이 안 되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은 좀 오늘 올랐지만은 본인은 중공업은 잘 안 오르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은 8% 정도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은 1%밖에 안 올랐거든요. 우선주는 잘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모르거든요. 우리가
뭐 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같이 봐주자는 의미는 뭔가 속도가 빠른 놈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을 메인으로 봐주긴 봐주되 여기 이제 얼마 연목에 치져 있죠. 하나 솔루션은 봐주되 하나 솔루션 우를 같이 봐줍니다. 여기도 삼성중공업과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우 이렇게 같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 정도 뭐 내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이 많은 이슈가 터지고 막 급등을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뭐 하늘 용천을 할 것처럼 막 올라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이 어떤 형식의 트레이딩가를 스스로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 따라해서도 절대로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는 투자, 우리가 하는 매매 방법,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 그래서 같이 혼용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뭐 조금 뭐 궤는 달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이제 많이 잠기네요. 자, 오늘 뭐 종목 화요일날 종목 뭐 그렇게 시장에서 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너무 바이든 쪽에 너무 몰려 있는 이런 쪽에서 좀 한 발 물러나서 약간 다른 종목도 한번 둘러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하시고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많은 것이 좋아 보여도 여러 종목을 하더라도 기실적으로 자기한테 수익을 주는 것은 정말 올인을 때린 집중력 있게 매매한 계좌도 올인을 때린 제 말은 올인의 뜻은 많은 뜻이 있죠. 즉 그만큼 집중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 종목이 돈을 줘요. 아침에 한 종목에 딱 승부를 그래서 딱 1, 2분 만에 딱 2, 300 딱 벌어서 나가고 딱 그런 것이 딱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 500만, 600만 법니까? 못 벌거든요. 아침에 딱 승부 걸고 마무리 짓고 그런 매매를 원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방만한 시장이 펼쳐지면 발을 하나 빼서 옆에서 가만히 관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굳이 하실 종목 있으면 보셔가지고 또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스타일의 종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 2시간 넘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많이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자, 화요일날 매매에 서둘지 마시고 시장에 막 휩쓸리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자기 밥그릇만 잘 챙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